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치료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의 사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포장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만우절이나 아니면 선의의 하얀 거짓말이 아닌 그야말로 허장성세, 허풍이 몸에 배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신뢰도가 떨어지죠. 3, 4, 1원이란 말이죠. 어떤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이런 의미처럼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주 구조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주 구조일까요? 자, 크게 5가지의 사주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극신약 사주가 됩니다.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극신약 사주. 극신약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명 일간에 뿌리가 없고 대체적으로 인성과 비겁이 약하면서 식재관 위주로 짜여진 사주를 말합니다. 식신, 상관, 편재, 정재, 그 다음에 편관, 정관, 이렇게 식재관 위주로 짜여진 사주를 극신약 사주라고 합니다. 좌측 예문 사주를 보시죠. 자, 2개의 예문 사주가 있는데요. 신민년, 무술월, 개축일, 김희시. 자, 이 사주는 보통 이제 교주사주, 교주사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모 교주의 사주인데, 자, 개수일간인데 무개합이 돼서 일간이 합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극신약 사주인데 정관격의 극신약 사주. 이러한 구조가 됐을 때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량이 딸리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축년, 병자월, 병신일, 임진시. 마찬가지입니다. 연, 월, 일의 일간의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전혀 없지요. 일간이 통근을 하지 못했다. 자, 평관격이죠. 자중이 임수가 투관된 평관격에 역시 극신약 사주가 됩니다. 일간의 뿌리가 없다. 거기에 인성까지도 없죠. 자, 역시 모 정당의 대표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떤 특정 교주 사주라든가 이렇게 어떤 우두머리 사주 중에는 이렇게 극신약 사주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주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됩니다. 자, 2번째는 수다금침이라고 하는데요. 수다금침. 자, 시간 관계상 한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수다, 물이 많고, 금침, 금이 약한 경우, 사주에 물이 많고, 예를 들어서 사주에 신금이 있다 플러스 임수라든가 해수, 자수, 이렇게 물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주에 금이 약하다. 이것을 수다금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지지에는 유금이라든가 플러스 해수. 자, 이렇게 이제 수다금침, 물이 강한 사주에 신금이라든가 유금이 약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허장성세, 일명 허풍이라고 하죠. 뭐 뻥을 친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병신합이 천간에 있는 거죠. 병신합. 이렇게 일간이 병할 때 사주천간에 신금이 있을 때는 이제 병신합이 되죠. 이렇게 병신합이 되는 거죠. 이 병신합이라는 것은 위험지약이죠. 그러니까 위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드러나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병신합 구조라고 해서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병화일간이나 신금일간일 때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간의 뿌리가 약한 신약사주, 극신약사주, 그러면서 병신합이 원국에 짜여졌을 때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주에 금이 왕하고 토가 약한 분이 있습니다. 금왕토약, 금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에 일간이 기토인데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서 지지에도 금이 강할 경우, 그러니까 금은 아주 강한데 토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사주의 식상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식신상관이 과다하다는 것은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 3개, 4개, 5개, 식신상관이 많을수록 거짓말을 잘하는데요. 특히 역시 일간의 뿌리가 없으면서 식신상관이 3개 이상 있다. 그러면 100% 거짓말을 잘합니다. 물론 일간의 뿌리가 튼튼한 간여지도라든가 제왕지라든가 걸록지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분이 식상이 많으면 능력이 언변술도 확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간의 뿌리가 없으면서 식상이 강하다. 그러면 십중팔구 거짓말쟁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거짓말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말에 농락당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부족하면 거짓말이나 사기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사기꾼을 욕하지 말고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꾼을 욕하지 말고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내공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심산 멘토의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사주 구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